2025년 금옥여고 1학년 거고요. 특별히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계산이 빡센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풀어드릴 게 많진 않은데, 1번, 2번, 3번, 4번은 별 내용이 없어서 패스하고요. 5번. 5번에 2번 보시면 3-i 이야기 나오면서 허수 부분이 3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오타긴 한데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3-i의 허수 부분은 뭐죠? 네,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i가 아니고 마이너스 1. 요 i 앞에 곱해진 친구가 허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5번. 5번에 5번. 어떤 복소수이든 켤레 복소수와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다. 이게 켤레 복소수를 쓰는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실계수 방정식인데 한 근이 허근, 복소수 형태면 또 다른 근은 그 친구의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죠? 6번 패스하고요. 7번도 패스하고요. 별거 없었어요. 8번도 패스. 9번, 10번, 11번, 12번 모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게 없었어요. 하나도. 13번도 패스하고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니까 판별식 D가 0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로 풀면 될 거고요. 14. 인수분해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근으로 가진다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15번 두근의 합과 곱으로 알파제곱, 베타제곱,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16번은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6번에 있는 P X 더하기 3은 P 3-X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x 있는데 여기 변수 x 해서 개수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개수의 부호가 반대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지 찾는 방법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어떻게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x 플러스 3하고 3 마이너스 x 더하면 6이죠. 그걸 반으로 나눴으니까 3이 되고요. 즉 x는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px는 p 마이너스 플러스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x의 부호가 박혀 있으니까 좌우 대칭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냐면 이 친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 즉 3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 알 수 있고요. 문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px-1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로 p2가 1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림상으로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2,1을 지난다고요. 그럼 당연히 좌우가 대칭이니까 4,1을 지난다. 즉 p4가 1이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치 대입으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고요. 17번은 평행 이동을 안 해도 되는 정말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고요. 18번은 치환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수 부분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19번이요. 그나마 풀만한 게 19번이었고요. 19번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a제곱 마이너스 4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면 a값 얼마인지 구하고 b값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거 이제 중등이죠. 근데 그거 말고 혹시 각각은 못 구하지만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얼마인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제곱하고 빼기사 때문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플러스군요.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마이너스 4b.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인데 판별식의 의미는 뭐였죠?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 허근의 개수.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었어요.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고 요걸로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 하나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요것만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빼시면 돼요. 뺍니다. 그럼 이게 두 근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차겠죠? 그럼 2분의 요건 사라지고요. 2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가 돼요. 즉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 판별식의 루트 씌운 게 결국 뭐냐면 두 근의 차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게 뭐가 되냐면 두 근의 차의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 방정식의 근이고 이 방정식은 요 함수랑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랑 y는 0을 연립했을 때입니다. 그럼 문제에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 하나, 둘이 바로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두 근의 사실은 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루트 판별식 D라는 거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식은 y는 x 플러스 c예요. 그 다음에 요 2차 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요. 그래서 문제에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궜죠.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냐면 4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길이를 k로 놓으면 요 길이는 4k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와 x축과의 교점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또 다른 건 알파 더하기 4k가 되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2차랑 1차의 교점을 찾으면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알파에서 얼만큼 더 간 거예요? 5k만큼 더 간 게 됩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k이고 x제곱 플러스 얘랑 얘를 연립한 거예요. 얘랑 얘를 연립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플러스 5k가 됩니다. 근데 우리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근의 차의 제곱 4k의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k값만 찾으면 됩니다. k값만 찾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5k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여기 2알파 마이너스 a 동시에 있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k는 얼마? 마이너스 k는 얼마? 1이네. 그래서 두 근의 차는 4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근의 차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16이 되는 거예요. 이거 ABC 직접 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림상의 어떤 내용을 해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를 보고 판별식 D 또는 두 근의 차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됐고요. fx는 두 줄 나와 있죠? 두 줄 나와 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래 채윤이는 못 온다고 했구나. 스키 캠프인가 그거 간다고 그래가지고 도현이는 왜 안 오지? 그래요. 자,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이 사실은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밑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의 y의 음수배한 거, 즉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죠.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라서 이 친구랑 직선이 y는 2x 플러스 k니까 기울기 2인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접하는 구조로 가서 하나, 둘, 셋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판별식 이용하시면 되고 하나는 여기를 지난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걸로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21번하고 22번은 뭐 특별한 거 없어가지고 21번 인수분해만 해볼게요. 가족건 인수분해하면
이 친구들이 공통인 인수가 있습니다. 공통인 인수가 A-B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묶어서 인수분해만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A-B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가를 뒤에 식이 C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X 플러스 A 안 왔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플러스 B구나. A 플러스 B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C 더하기 A랑 C 더하기 A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더해서 0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밖에 안 돼요? A-B는 0이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식이랑 연립해서 결국 정리하면 나조건하고 연립해서 정리하면 A 대 C가 5 대 8이 돼요. 그러면 이걸로 A랑 B가 같으니까 A 대 B 대 C는 5 대 8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4라고 그랬으니까 15, 24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15, 24짜리 2등변 삼각형 이야기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10 얼마여야 되냐? 9여야 되군요. 9 대 12 대 15. 3 대 4 대 5의 비율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도 우리 지금까지는 전혀 복소평면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서술형이잖아요. 복소평면 안 돼요. 일일이 거듭제곱하는 거 보이셔야 되고 규칙성 있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서술형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별거 없었어요. 금옥은 별게 없어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혹시 과제 해온 거 중에 질문 있습니까? 잠깐만요. (12번이요)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첫 번째 줄에 변수 적고 정규분포 기호 형태로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고등학교의 몸무게, 그럼 X는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되고 정규분포 띈다고요. 64,4의 제곱짜리 정규분포를 띄고 있다. 근데 적재 중량이 1040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A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16명이 탑승했다. 그러면 몇 명? 16명을 추출했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경고음이 울린대요. 경고음이 울린다. 라는 건 몸무게 16명의 몸무게 총합이 16명. 몸무게 총합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04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울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변수는 한 명 한 명의 몸무게가 있는데 16명 몸무게의 총합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살짝 변형을 해줄 겁니다. 뭐를 변형을 해줄 거냐면 16명의 몸무게 총합을 16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좌변도 16 나눴으니까 우변도 16으로 나눠야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16명 몸무게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된다는 거죠. 16명의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6명의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건 암기했습니다.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띄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띄었어요. 표본 평균 확률 변수였고 정규 분포 띄고요. 여기 오는 건 M 64고요. 여기 오는 건 원래 분산을 예로 나누는 건데 요게 사실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표본 평균 X바가 16보다 크거나 같은 16이 아니죠. 16분의 1040이에요. 그러면 이거 4로 나눠지네요. 4 하면 4, 2, 8, 4, 6에 24. 또 나눠지네요. 그럼 4, 6에 24, 5, 65. 65 이상일 확률이 사실은 경고음이 울릴 확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X바가 6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정규분포에서 확률 이야기니까 이제는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65에서 64 빼고 1로 나누면 1이네요.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1이 있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0과 1 사이의 확률이 0.3413. 그러면 1보다 큰 확률은 0.1587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명 뽑아서 태우면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0.1587이 되겠습니다. 됐죠? 되셨어요? 저 옆에 가서 좀 할게요. 2a 플러스 b 2분의 1. 예, 맞죠? 응. 확률이 있네요. X바가 5일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뽑히는 거, 두 번째 뽑히는 거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2, 4, 6, 8이잖아. 6, 8. 그 다음에 2, 4, 6, 8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평균이 X반 거죠? 그럼 평균 내서 5 나오려면 둘 다 해서 딱 10 돼야 되잖아. 그럼 어디 있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예요. 이게 X바가 얼마인 친구들? 10인 친구들. 자, 그럼 이렇게 나올 확률은 2, 8이 나왔으니까 2분의 1하고 A네요. 2분의 A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건 4, 6이니까 AB고요. 이렇게 나오는 건 6, 4니까 AB. 요건 8이니까 2분의 A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을 더하면 그게 X바가 10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 2분의 A 더하니까 A 더하기 AB, AB니까 2AB. 이게 요 확률이 얼마라고 나왔죠? 16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랑 A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얼마? 2분의 1이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죠.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B랑 A만 구하면 되네요. 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정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고요. 요거를 좀 해볼게요. 진도 설명 파바박 하고 그 다음에 문제 2개 정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일일 테스트래. 투데이하고 일일 테스트 풀고 과제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우리 적지 마세요. 정규 분포에서 좀 직관적인 이야기라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예요. 이게 정규 분포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럼 성인 남성 평균 키가 173입니다. 173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랜덤으로 누군가를 뽑았을 때 174가 나올 확률이 크겠어요? 아니면 2m 40이 나올 확률이 크겠어요? 174가 크죠? 그죠? 당연해요. 그럼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뒤집어서 말하는데 내가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뽑은 게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평균에서 멀리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규 분포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키를 측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키를 측정을 했는데 180이 나왔어. 근데 이 집단은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야. 정규 분포를 띈다는 것만 알고. 그럼 18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에 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179가 평균일 확률이나 181이 평균일 확률이나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뽑은 값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사이에 실제 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같다라고 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뽑은 값이 2m 40이어도 이 근처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높고 저 멀리에서 평균이 발견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평균이 173이어도 2m 40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낮은 확률이지만. 그럼 반대로 내가 뽑은 게 2m 40이면 저기 멀리쯤에 평균이 있을 확률은 낮고 요 근처에 평균이 있을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게 정규분포 형태에서 맞는 접근인 겁니다. 맞죠? 실제 그러냐랑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를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할 거고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바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모집단이 있어요. 확률 변수 x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규분포를 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규분포 띈다고 가정하면 m, 시그마 제곱짜리 정규분포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버렸어요. 뭐 n이 충분히 커서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랑 모 표준 편차는 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모르는 상태인데 얘는 알고 있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표본의 크기가 n인 애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놓으면 이건 외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띄죠. 모집단이 정규분포 띄고 있으니까. 뭐 띄냐면 m, 원래는 뭐가 와야 돼요? EX 바 와야 되고 원래는 VX 바 와야 되는데 이건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EX 바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M이랑 똑같다고 했고요. VX 바는 뭐랑 똑같냐면 시그마 전체 제곱. 제곱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외운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하나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내가 뽑았어. 몇 개를 뽑고 그 친구들의 실제 평균을 찾았어요. 실제 평균을 찾았더니 특정 값이 나온 거야. X바라는 특정 값이 나온 겁니다. 내가 어떤 집단에서 10명을 뽑아서 키를 쟀는데 키의 평균이 178이 나온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178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지금 뭐 할 거라고요? 모평균이 얼마인지. 이거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추론할 거야. 그럼 내가 뽑은 값 근처에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높고 멀리 있으면 낮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그냥 이해되면 이해하시고 안 되면 받아들이시면 돼요. 1번 교환할 거예요. 뭐를 교환할 거냐면 얘랑 얘 위치를 교환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x바에서 뭘로 변할 거냐면 m으로 변할 거예요. 뭐요? 모평균을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그대로 띄고요. x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생각해 버릴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애가 뽑은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정규분포 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원래 친구의 경향성 3포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내 값 근처에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높고 멀어질수록 낮다고요. 그게 정규분포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교환해도 된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식적인 이야기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총 3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 새로운 용어가 뭐냐면 신뢰도라는 단어와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나와요. 뭐가 나올 거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어떻게 쓰냐면요. 알파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로 적어요. 신뢰도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X바 얘예요. 얘. 빼기 C, X바 더하기 C예요. 그럼 신뢰도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신뢰 구간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범위를 말하는 거냐면 요거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변수 m이 누구? x바 빼기 c와 x바 더하기 c 사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는 뭐냐면 신뢰도는 그 순간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이 순간이요. 그때 확률이고요. 확률인데 우린 확률 퍼센트로 안 쓰잖아요. 알파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100분의 알파라는 신뢰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간단해요. 우리 1부터 3이에요. 범위가. 이거 폐구간 말하는 겁니다. 꺾인 거. 우리 미적분에서 했죠? 폐구간. 1부터 3이면 길이 얼마예요? 2죠. 1부터 5까지면 길이 얼마예요?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 길이 얼마예요? 4죠?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얘 빼면 돼요. 얘에서 얘 빼면 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럴 때 얼마가 되는 거냐면 2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번하고 2번 이야기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값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N개의 표본을 뽑아서 변수가 X바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X바가 되고 M 역시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띄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로요. 변수가 누구로 변하냐면 M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평균이 변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X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생기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바를 중심으로 이 친구들의 넓이, 확률이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M 있고 변수 X바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C만큼 뒤로 가고 여기서 C만큼 앞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바 빼기 C, X바 더하기 C가 돼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확률이 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모평균 누구? M이 존재할 확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존재할 확률을 신뢰도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럼 이 범위 있죠?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믿을만하다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요.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는 교환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세 번째는 우리 정규분포에서 확률 물어보고 있잖아요. 정규분포에서 확률 물어보면 뭘로 바꿨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표준화를 할 겁니다. 변수 두고 M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근데 그때 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확률 저거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P, X바 빼기 C, 그 다음에 변수 M, X바 더하기 C는 100분의 알파라고요. 근데 표준화를 하면 얘에서 뭘 빼야 돼요? 이거 빼야죠. 그리고 얘로 나눠야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 그냥 하시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분모에 왔고요. 이거에서 x바를 뺀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화했으니까 변수 z로 변하고요. 얘도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얘에서 x바를 빼니까 c만 남겠죠. 그게 100분의 알파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p는 마이너스 c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이고요. z 된 다음에 c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이에요. 이게 100분의 알파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제 변수가 z로 변했죠. z로 변했으니까 변수 z에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고요. 여기에서 얘랑 얘는 정확히 대칭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c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이 있고요. 똑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c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확률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알파라고요.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용어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데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확률 값을 가지게 해주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에 따라 바뀌는 값이에요. 우리 어떤 물질의 특성에 따라 바뀌는 값을 과학에서 혹은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확률 계수라고 부를 거고요. K입니다. 그러면 이 K는 이 알파 값, 확률 값이 얼마냐에 따라 계속 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C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이 확률 계수 K예요. 그럼 우리 C 값, 여기에 요 간격을 표현했던 요 C 값 있죠? 요 C 값은 확률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평균의 추정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총 3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얘랑 얘 위치 바꾸실 수 있다고요. 이거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가시고 나머지는 용어에 대한 설명하고 표준화하는 것뿐입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요거에 해당하는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계수, 여의. 확률, 왜 확률 변수라고 적었어? 미안해요. 확률 계수예요.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어요? 말과 쓰는 게 다르네요. 빨리 적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 풀면서 빈칸을 채워보자. 문제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응시키면서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빨리 적어요. 1. 문제 풀어보죠. 투데이 1번 풀어보겠습니다. 투데이 1번 풀 거고요. 지우고 채워나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통신사의 A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월 음성 통화 사용량은 표준 편차가 36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지금 X는 뭐가 되냐면 통화량, 음성 통화 사용량이죠. 음성 통화 사용량이고요. 뭘 따른대요? 정규 분포 따른대요. 얼마짜리? 표준 편차가 36인 걸 따른대요. 모평균 안 나왔네요. M이라고 적을 겁니다. 됐죠? 이걸 적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 명을 추출했대요? 144명. 그럼 N이 144라는 겁니다. 144고요. 문제에서 자 여기요. 그 144명의 평균이 40분이래요. 그럼 우리 X반은 144명의 평균 통화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얼마가 나왔다고요? 40분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문제로 평균 144명의 평균이 40분이다. X바에 여러 개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뽑은 건 40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X바는 변수라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 자, 그럼 X바는 변수 X바는 정규 분포 띈다고요. 얼마짜리? 원래 평균 M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M, 12의 제곱이에요. 12의 제곱분의 36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라고 간단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X바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띠는 것까지. 근데 여기 이야기까지는 이번 수업이 아니에요. 지난번 수업 내용입니다. 그죠? 아직 뭐 신뢰도나 신뢰 구간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쓰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쓰면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게 1번이었어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의해서
확률 변수가 m으로 변하고요. 정규 분포 띄는데 40,3의 제곱자리 정규 분포를 띈다고요. 이게 1번 이야기. 그럼 2번 이야기는 뭐라고요? 여기 이야기에서 문제에서 신뢰도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99%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이야기 있거든요.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인데 신뢰 구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앞뒤로 간다고요. 10만큼. 그래서 우리 신뢰 구간은 뭐라고 쓸 거냐면 40-C랑 40 더하기 C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합치면 뭐가 되냐면 확률이라고요. 확률. 누구? 변수 m이 누구와 누구 사이 40-C와 40 더하기 C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99%. 100분의 99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 확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 있는데 Z로 변하고요. 뭐가 돼요? 40-C에서 40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 더하기 C에서 40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3분의 C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 100분의 99라고요. 그럼 마지막 그림 그리면 변수 Z니까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여기가 3분의 C고 똑같은 거리에 여기쯤 있겠네요. 똑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3분의 C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넓이가 0.99라고요. 그럼 좌우가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여야 되냐면 0.495여야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 제일 마지막에 확률값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절대값 Z, 얘랑 똑같은 Z예요. 지금 Z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2.58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99라고 했죠. 그럼 다시 0 되어 있고 Z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건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2.58과 2.58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8하고 2.58이 있어서 딱 이 사이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0.99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3분의 C가 얼마? 2.58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C는 얼마 돼요? 2.58 곱하기 3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직접 해보죠. 38에 24, 3, 55니까 7. 그 다음에 2, 3은 6이니까 7.74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구간이었죠? 여기에 7.74를 직접 넣는 거예요. C에다가. 그럼 47.74가 되고요. 얘는 7.74를 빼면은 32.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32.26과 47.74 사이가 되고요. 아까 이야기들이 확률 계수 있죠? 확률 값에 따라 바뀌는 거. 여기서는 2.58이 확률 계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요. 흐름이 이렇게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정리 하나 더는 좀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요.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자, 12번 볼게요. 어느 녹차 전문점에서 만드는 녹차 한 잔의 양은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왠지 모르겠는데 따른대. 그럼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 X라고 놓고요. 이거 녹차 양이에요. 현재 녹차 양은 정규 분포 따른대요. 얼마? 표준 편차가 6의 제곱인 거 따른대요. 평균 안 나왔어요. M이라고 놓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중에서 16잔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럼 N이 16인 거예요. 됐죠? 그럼 그 16잔의 평균을 X 바라고 놓는다면 그 친구는 정규 분포 뛸 거고요. M, 여기 원래 EX 바가 와야 되는데 EX 바가 M하고 똑같으니까요. M, 자, 요건 4의 제곱이죠? 그럼 4의 제곱분의 6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됐죠? 아까 전 풀었던 거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X바의 값이 없습니다. 아까는 4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지금 없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스몰 X바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몰 X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얼마인지 안 나온 거예요. 16잔의 평균이 얼마인지. 자, 근데 문제에서 신뢰도 이야기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교환할 거예요. 얘랑 얘 위치 바꿉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M으로 바뀌고요. 정규 분포 알 수 없는 X바, 2분의 3의 제곱자리를 띄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 문제. 신뢰도 얼마래요? 신뢰도 얼마라고 나왔어요, 문제?
알파 퍼센트라고 나왔어요. 역시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구간 안 나왔어요. 실내 구간 안 나왔고 실내 구간은 누구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얘를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x바 빼기 c, x바 더하기 c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이걸 확률로 쓴다면 확률이라고요. 무슨 확률? 변수 m이 x바 빼기 c와 x바 더하기 c 사이에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 100분의 알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표준화해야죠. 표준화할 거고요. 이런 확률을 이런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확률은 확률인데 변수 z로 변하고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눠야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c를 2분의 3으로 나누라고요.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누는 게 표준화죠. 그럼 뭐예요? c 남는데 2분의 3으로 나누라고요. 그럼 그게 100분의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c 곱하기 3분의 2 z c 곱하기 3분의 2 요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데 안 쓴 거 있어요. 마지막 위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5.88이라고 나왔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라고요. 2c죠, 2c.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2c인데 이게 문제에서 5.88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c가 사실 얼마라는 거예요? 2.94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c 자리에 2.94 넣을 거예요. 그럼 확률은 확률인데 마이너스 2.94 곱하기 3분의 2. 그다음에 z하고 2.94 곱하기 3분의 2가 된다고요. 자, 요거 얼마예요? 3, 9, 27. 그러면 24니까 38에 24. 0.98이네. 0.98에 2 곱하면 얼마예요? 1.96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 1.96. 얘는요?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그럼 우리 누구를 구한다고요? z에 대해서. 그럼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이런 정규분포인데 마이너스 1.96부터 1.96의 그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라고요. 자, 1.96. 0부터 1.96 문제 얼마라고 나왔어요? 표에. 0부터 1.96 문제 얼마라고 나왔어요? 여기 얼마라고 나왔어요? 대답해 빨리. 얼마라고 나왔어요? 0.1점 0부터 1.96까지 넓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0.475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96부터 0까지도 0.475일 거예요. 0.475 그러면 0.95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100분의 알파. 알파 나왔네요. 알파는 얼마? 95%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문제에 표본 평균이 안 나왔죠? 안 구해도 되는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안 나왔으면 이렇게 X 바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만 띡 적지 말고요. 이걸 채워 넣으시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그냥 C만 다이렉트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아까 한 것처럼 C는 확률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하면 C값이 나옵니다. 뭘 안 해도 돼요? 그걸 쓰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안 알려드린 이유는 그것만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변수들 적고 의미가 뭔지 다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남은 시간엔 투데이 풀고요. 그리고 이따가 시험 보도록 하죠. 푸세요. 10분 정도 남았네요. 투데이 푸세요.